맞나요? 네. 자, 58번이고요. 앞에 나왔던 문제랑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엔진이 컨스턴트 드라이빙 포스를 주고 있답니다. 힘이 일정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과 공기 저항이 무시가 됐을 때 일률, 파워가 거리와 이제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시간에 대한 걸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v제곱 빼기 제로는 2as를 써먹으면 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한번 해봤던 것처럼 속력이 거리의 루트에 비례를 하죠. 그러면 결국은 파워라는 거는 P는 힘 곱하기 속력의 형태로 주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힘은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력에다 곱해주면 파워도 루트 S에 비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파워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어요? 저희 아까 루트 그래프 한번 그려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크리즈 되는데 론 리니어리하게 돼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D입니다. 자, 운동량 보존에 대한 문제고요.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에너지에 이제 적용을 한 스타일입니다. 2m짜리가 3V로 가고 있다가요. 정지에 있는 4m짜리에 충돌을 했대요. 그림을 좀 그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2m에 3V, 그 다음에 정지에 있던 4m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하나로 붙어서 갑니다. 나중에는 2m과 4m이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 가는 중인 거죠. 자, 그러면 충돌이잖아요. 운동량 합보존을 쓰시면 되죠. 운동량의 합이 6mv 플러스 제로였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2m, 4m이니까 6m 곱하기 v가 만들어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널 스피드가 v가 될 거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니? 라고 했는데 그냥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의 2m의 3v의 제곱에서 나중에는 2분의 1의 6m의 v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9mv 제곱에서 3mv 제곱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mv 제곱이 변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큰 돌멩이가 빌딩에서 떨어지고 있대요. 그랬을 때 1초 후에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도 생각을 해보시면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단 속도 스타일의 그래프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증가는 합니다. 속도가 증가는 하는데 증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D번에 increasing 하지만 레이트는 decreasing 한다 라는 얘기가 이제 필요하겠죠. 자, 61번은요 되게 답답한 문제입니다. 자, 뭘 물어봤냐면요 0초부터 3초까지 평균 속력과 어느 시간에 순간 속력이 같은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는 평균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리고 순간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려가며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나 D는 그럴 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A는 이렇게 될 거고 D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럼 B냐 C냐의 문제인데 그나마 얘네 둘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랑 비슷한 거는 C인 거 맞죠? 그래서 저거는 직관으로 때리셔야 되는 겁니다. B와 C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비슷하냐? 아, C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62번을 보시면 자, 콘스탄트 스피드로 자동차가 올라가고 있대요. 20분 동안. 그랬을 때 자동차 질량 줬고 그 다음에 6.0 킬로와트랍니다. 자, 킬로와트가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6000줄 per 세크구나 라고 바로 바꿔주실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나온 김에 어차피 20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분은 20 곱하기 60에 해당하는 초가 되겠죠 또. 그래서 1200초에 6000줄이면 결과적으로는 6 곱하기 10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제곱만큼의 줄이 일단 들어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언덕을 콘스탄트 스피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엔 변화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만 있겠죠? 요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델타 mgh가 되어야 할 거예요 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m은 1200이고요. 그 다음에 g는 10이고요. h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0의 세제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12와 12가 사라지니까 h는 결과적으로 600m가 만들어지겠군요. 63번의 상황은요, 물체가 h 높이에서 내려와서 속력을 갖고 있겠죠. 근데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d만큼 운동하고 정지했다,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그 운동 에너지가 알짜 힘에 의한 1만큼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mgh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게 마찰력에 의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은 뮤의 mg에, 이런 경우는 수직항력이 mg니까 그대로 곱하기 거리만큼이 되겠죠.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놓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뮤가 얼마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mg가 지워지고요. 그냥 뮤는 2분의 h가 되겠죠. 자, 64번은요. 가운데에 용수철을 놓고 놨대요. 그럼 얘네들이 팡 튕겨나가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놓고 가만히 뒀으니까 처음 속력이 0일 거고 운동량이 0이겠죠. 운동량의 총합이. 그래서 또 운동량 합보존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질량이 1대 2면 운동량의 총합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속력은 항상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라지 m 대 스몰 m이면 속력의 비율은 그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보자마자 3kg, 6kg? 2V, V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에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1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2V와 V까지는 알겠는데 V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또 그걸 기반으로 V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던 에너지가 팡 하고 튕겨나가면서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전환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때리면서 소리도 날 거고 열도 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뭐라고 주장을 한 거냐면 맥시멈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용수철이 가지고 있던 1줄이 나중에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될 거다. 그래서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4에 3이니까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될 테니까 더하기 3v 제곱, 즉 v 제곱이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v가 3분의 1 m/s니까요. 제일 가까운 게 0.33이겠죠. 네. 많이 들렸을까요?
자, 65번은 보시면요. 또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기 아니면 넓이를 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기울기를 구해본다면 가속도 나누기 거리죠. 가속도 나누기 거리는 저희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넓이를 구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속도 곱하기 거리?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월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만, 쟤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가속도 곱하기 거리니까 저기에 뭐만 곱하면 질량만 곱하면 1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넓이가 a 곱하기 d인데 넓이에 m까지 곱하면 그게 바로 MAD 힘 곱하기 거리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 일이 될 거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일을 구해보면 사각형의 넓이 20에다가 이쪽 사각형의 넓이 20에다가 삼각형 10까지 해서 총 500이 되는데요. 그렇죠? 저거에 40을 곱한 게 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40 곱하기 500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2만 줄이 될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인가요? 네. 40 곱하기 50이군요. 쏘리. 2000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6번이고요. 66번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30분이 지날 때까지에 대한 속력과 속도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스피드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리고 벨로시티의 크기는 시간분의 면위다라는 거를 요구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스피드에 대해서는 요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분침의 끝이.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얼마냐면 파이 곱하기 0.3이 되겠죠. 또 요걸 30분 동안 갔으니까 30분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변이는 이쪽 끝에 있다가 이쪽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변이가 될 거고 변이는 0.6cm가 됩니다. 요거 나누기 30분을 해주시면 그게 속도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답을 보면은요. 네. 에버러지 벨로시티는 cm per minute으로 어차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2cm per minute이 될 거고요. 왜 2지? 0.6이 아니고 60이. 30cm군요. 지금 제가 0.6cm라고 했군요. 그래서 요 녀석도 그러면 30cm가 되겠네. 둘 다 cm니까. 그래서 30이 될 거고 60이 될 거니까요. 2하고 파이가 답이겠네요. 자, 블록이 수평면의 정지에 있고요. P의 힘을 작용했더니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보이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마찰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 자, 마찰력은 처음에 안 움직이고 있을 때는 저희가 가하는 힘과 같이 점점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일정하게 된다.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운동 마찰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운동 마찰력은 뭔가 힘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이 뭐예요? 일정하죠? 그래서 일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해주는 힘을 2배로 하면 당연히 마찰력이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F도 뭐 일정하겠죠, 어차피. 그래서 둘 다 바뀌지 않는다. 가속도를 묻는다면 가속도가 더 빨라지긴 할 것 같아요. 68번 상당히 쉬운 문제고요. 뭔가 런치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호라이전탈한 방향으로 런치를 시켰는데 그래서 뭐 VH가 있고 뭐가 있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VH와 V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날린 상황에서 보면은 항상 이쪽 방향은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이죠.
그리고 이쪽 방향은 등 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지금 얘가 호라이젠탈에서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앵글을 유지하고 달렸으니까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날아간 모양이겠네요. 어쨌든 이쪽 방향은 등속도고 이쪽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속도가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와야겠죠. 현재 보시면 일단 VH가 등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되는 게 D밖에 없네요? 네. 이런 그 다음에 VV는 버티컬은 어떤 값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G로 일정한 등가속도 그래프가 나오겠죠. 당황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무게가 600N인 사람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대요. 근데 저울이 작용하는 힘이 900N, 저울의 눈금이 900이랍니다. 그렇죠? 저울의 눈금이 900이래요. 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저희가 저울에 올라가 있을 때 저울의 눈금이 900이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저울을 900으로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저울을 900으로 누르면 저울도 사람을 900으로 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900N의 의미가 저울이 사람한테 윗방향으로 900N을 작용한다라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사람의 무게는 600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아래로 생각을 해봤을 때 300N이 남아요. 그 300N을 가지고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900 빼기 600에 MA가 될 텐데 600N짜리 사람이기 때문에 질량이 60kg이죠.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된다? 5가 될 거고요. 알짜임의 방향이 위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 또한 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저울 스케일만 알려주고 저울의 눈금만 알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밖에서도 얘기를 하자 보면 두 가지 상황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자, 70번 보겠습니다. 자, 70번은요. 질량이 똑같은 물체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둘이 들이받겠죠? 당연히 들이박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definitely true를 구해달래요. 정말 옳은 거. 그죠? 왜냐하면 문제 상황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답은 뭐냐면 처음 운동량의 합이 0이잖아요. 나중 운동량의 합도 0일 것이다 라는 게 제일 좋은 답인 거죠. 그래서 B인 거고요. 솔직히 A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운동량의 합은 0이니까. 그 다음에 쟤네 둘이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EMV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A나 C가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그냥 B만 된다. B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운동량 보존만 따지면 C도 돼요. 하지만 에너지 보존 때문에 누구는 안 되냐면 C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EMV가 돼버리면 에너지가 늘어나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저 상황은 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사실 A와 B가 다 가능한 상황에서 B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definitely true를 골라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7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1번에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키네틱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키네틱 에너지는 결국 우리나라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IB에서도 그렇고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저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운동에너지가 변했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면 아 알츠하이머 한 일을 요구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알츠하이머 한 일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아니면 넓이를 물어볼 텐데요. 자, 일단 넓이를 보니까 그리고 1이잖아요, 느낌이. 왠지 뉴턴과 미터의 넓이가 나와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래프가 실제로 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마찰력이 2N만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알츠하이머 한 일은 저 그래프 아래의 넓이에서 2.0m 곱하기 50m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냥 희미한 일을 구해보면 그래프 아래의 넓이니까 400의 절반에서 200짜리가 총 3개인 거죠. 600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이 한 일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2.0N에 곱하기 50m로 마이너스 100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제로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알츠하이머 한 일은 몇 줄이 될 거다? 500줄이 될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죠?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대요. 여기서 기울기냐 넓이냐의 문제겠죠. 문제를 봤더니 가속도를 구해달랍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돼야 할 거예요. 기울기를 제가 쭉 체크를 해놨는데요. 자, 플러스 상태에서 점점점 값이 작아지다 0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작아지다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A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2차 함수의 속도를 미분했을 때 1차 함수의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1차 함수의 형태,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형적으로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물리학을 들었던 아이들이라면 내신 시험에서도 비슷한 걸 봤을 법한 그런 거고요. 이런 문제를 저는 가알머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래의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좀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한 덩어리로 보고 가속도 구하기에서 가, 그 다음 알짜임 구하기에서 알, 머리 쓰기에서 뭐라는 방식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12N이 6kg한테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가속도를 구해보면 12N은 6 곱하기 A가 될 거고요. A가 2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속도를 구하시고요. 가속도를 알면 F는 MA의 알짜임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X는 2 곱하기 2가 돼서 알짜임이 4N이 될 거고 Y는 4 곱하기 2가 돼서 알짜임이 8N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머리를 쓰면 됩니다. 자, Y한테 12N을 분명히 줬는데 Y는 알짜임으로 8N만 가져갔어요. 왜 그렇게 쓸까요? 옆에서 4N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당길 거냐면 줄이 당기는 거죠. 왜? 물리에서는 중력과 전기력을 빼고는 다 있는 애들만 힘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줄이 4N으로 왼쪽으로 당길 거다. 자, 반대로 X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4N을 받았으니까 줄이 4N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풀이는 뭐냐면 보편적인 풀이는 장력을 T라고 둔 다음에 12 빼기 T가 Y에 작용하는 알짜임이잖아요. 줄은 무조건 당기니까 반대 방향이겠죠. 그게 4 곱하기 A다 라고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X는 T밖에 없으니까 T는 2 곱하기 A다 라고 식을 세운 다음에 이 둘을 연립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조금 귀찮아요, 사실. 그래서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아셨죠? 이미 눌렀어? 안 눌렀구나. 다행이야.